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요즘에 파리대책 이후에 다주택자 중과 시행 전후로 해서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뭐 올해 3월 정도에는 거의 폭증하다시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의 혜택들만 보시고 이 페널티에 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주택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을 어겼을 때 이 페널티는 얼마나 클지, 그리고 중간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팔 때 팔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시청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권 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양도소득세 때문에 차익 부분을 크게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혜택만 보시지 말고 이 페널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증가했는지 한번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보는 임대 등록 실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이제 전년과 대비를 했을 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3월 기점으로 등록이 굉장히 많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사업자를 내신 분 보면은 2.6만 명에서 7.4만 명으로 약 3배 정도 증가를 한 모습이고요. 등록 주택도 6.2만 채에서 17.7만 채로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년 6월달 보면요, 등록자는 뭐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택이 거의 60%가 또 증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 작년 대비했을 때 급증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면요. 올해 4월 이후 신규 등록부터 바뀐 게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단기와 장기로 나눴을 때 단기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됐었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중과가 배제가 됐던 부분인데 4월 이후의 등록부터는 이제 장기 임대주택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8년 이상 준공공으로 가져가야 이제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감면 혜택을 주게 됨으로써 사실상 단기 임대의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 의미가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로 바꿔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장기 임대 등록 비중이 전에는 20에서 40% 선에서 됐었는데 이때도 뭐 양도세 100% 감면에 대한 혜택 때문에 장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4월 이후부터는 이제 60에서 80%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거의 뭐 준공공 임대 놓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3월 등록이 최고조를 달성한 시기입니다. 서울 그리고 경기권이 거의 70%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강남 4구는 30% 정도. 이제 전체 임대사업자 등록 수 중에서 서울 경기권에 있는 주택이 70%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강남 쪽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요, 정부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임대주택이 그동안 정부에서 임대주택들을 공급하는 거 플러스해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그런 정책이라고 풀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해서 이게 가장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임대소득 투명화, 그러니까 세금 거두려고 세금 걷는 걸 좀 투명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주택임대사업자 장기화에 따른 주의점이 있겠죠. 이제 기존의 단기보다는 이제 장기, 중공공 임대를 놓으시기 때문에 팔 수 없는 시기가 뭐 거의 8년, 10년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의점이 좀 발생이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의무점이 연간 임대료 상한 규정입니다. 연간 5% 이상 올릴 수가 없죠. 이게 의무 규정이고 위반 시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 중 뭐 8년 중에 중간에 내가 팔아야 될 일이 생길 경우에 주의하셔야 될 상황들이 존재를 합니다. 중간에 팔면 또 규제를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규정을 어기는 것 때문에 과태료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얼만큼 과태료가 나오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간 임대료 상한 규정을 어길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첫 번째 위반했을 때는 500만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700만원, 그리고 3차 위반하면 1000만원의 그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중공업 임대 이제 8년일 경우에는 세제 혜택도 다 박탈됩니다. 감면 혜택이라던가 다른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이런 것들이 다 박탈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연간 5%로 정해져 있지만 보통 우리나라 임대 계약은 2년이기 때문에 거의 2년에 5%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임대사업자로 혜택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혜택만 보실 게 아니라 이런 의무사항들, 지켜야 할 부분들을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이거를 임대를 안 하거나 남한테 판 경우 나오죠. 임대주택당 1000입니다. 임대주택 하나당 이거를 그냥 중간에 팔아버리시면은 100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셉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혜택 받았던 거 다 이제 취소가 되기 때문에 토해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잘 지키셔야겠죠. 임대 의무 기간 중에 팔거나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당 1000만원의 과태료 및 감면 받으셨던 부분들은 다 이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한 다음에 뭐 1개월 내에 변심해서 폐업을 할 때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년 장기로 뭐 갖고 가는데 갑자기 그 지역이 재개발되거나 재건축되면은 그 사유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내지 않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를 많이들 등록하시는데 중간에 팔아야 될 경우 이 솔루션을 한번 제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넘기시는 게 가장 방법입니다. 중간에 뭐 예를 들어 5년 정도 운용을 하고 있다가 꼭 파셔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러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양도 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태료는 나오지 않고요. 감면받았던 세액 부분은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난 임대사업자, 같은 임대사업자한테 넘겼다 해서 끝이 아니라 이게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민간 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수받는 분에게 꼭 특약사항에 넣어서 매수자는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할 것 이렇게 고지를 하고 서류상에 계약서상에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냥 넘기면 되는지, 같은 임대사업자한테 넘기면 되는지 알고 계셨던 분 계실 텐데 미리 양도신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요런 식입니다. 요런 게 또 별도로 이제 서식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작성을 하셔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꼭 요거는 놓치지 않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얻게 되는 효과가 뭐가 있냐면요. 그 양도인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받았던 부분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합산 배제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에 파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팔았기 때문에 이제 합산 배제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상 이제 내가 이거를 주택임대차 사업자를 내면서 합산 배제하고 이런 혜택을 받는데 중간에 이게 포기를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합산 배제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는 당연히 내셔야 되는 걸로 바뀌는 거고요. 그동안 이제 안 냈던 종부세 플러스 거기에 이자 상당액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간에 파시는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걸로 보신 혜택들에 대한 게 다시 더 토해져 나와야 되는 거고, 그 금액의 이자까지 부과가 된다는 점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임대사업자 내시는 분은 본인 주택이 있고 다른 주택들을 임대사업자로 묶으시기 때문에 본인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죠. 하지만 중간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양도세가 부과가 되고 많을 경우 중과가 된다는 부분들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수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임대 사업자의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을 인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10년, 8년 중에 5년을 영위를 하셨으면 나머지 3년의 의무 기간을 인수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이 부분 면접분이 길게 가져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다시 리셋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계가 안 되고 요거는 리셋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하시려면 더 오래 끌고 가셔서 본인 기준에 또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좀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 그리고 얻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꼭 집어서 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구독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런 부동산 정보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